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근적외선에 대해 설명드릴 박일송입니다. 처음으로 근적외선이란 무엇이며, 두 번째, 좋은 근적외선 차단 렌즈를 어떠한 기준을 잡아서 확인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를 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고객에게 안경 렌즈의 가격 차이를 설명할 때 굴절률에 대한 부분을 주로 설명했는데요. 요즘은 UV, 청광, IR 차단과 같이 유해광선 차단 정도에 따른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IR, 근적외선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적외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자외선 영역, 청광 영역, 가시광선의 영역을 넘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약 780에서 1400나노미터의 구간을 근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근적외선을 차단해야 하며 꼭 근적외선 차단 렌즈를 써야 하는지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외선보다 5배 위험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차단되어야 하는 빛이다. 안질환, 시력 손상에 영향을 주는 빛이다. 백내장 유발 원인 중 가장 비중이 큰 노화광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을 차단하는 렌즈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세대 렌즈인 자외선 렌즈, 2세대 렌즈인 청광 렌즈, 그리고 요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3세대 렌즈인 IR 렌즈까지. 한 가지 예를 들면 핸드폰 통신 속도를 나타내는 3G부터 5G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5G의 통신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더 멀리 본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사용하게 될 통신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정수기로 예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정수기의 필터는 기본적으로 1개에서 2개 정도의 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수기로도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지만 기능적인 필터를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훨씬 더 정화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 일상은 점차 진화하여 안경 렌즈에서도 고기능성 렌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LED 마스크도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외선 치료도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데 왜 차단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적외선 빛은 피부 속으로 침투시켜 질병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 한 임상실험에서 실험용 쥐의 피부에 상처를 낸 후 근적외선 빛을 지속적으로 쪼여주었더니 빛을 받지 않은 쥐보다 털이 더 길게 나오며 상처가 빨리 치유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을 바탕으로 지금의 LED 마스크가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하지만 LED 마스크 사용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LED 불빛을 직접 응시하지 말 것, 불빛에 오래 노출될 경우 안구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세 번째, 피부에 장시간 연속하여 사용하지 말 것. 피부에 좋다고 사용하고 있는 LED 마스크의 주의사항에 나온 것처럼 눈은 근적외선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적외선은 망막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눈이 근적외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망막 질환과 안구 건조증, 심한 경우에는 장시간 노출 시 실명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근적외선 차단 렌즈를 써야 하는지 충분히 공감하시겠죠? 청광을 흔히 UV420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근적외선이 가장 영향이 깊은 대표적 파장대는 1200나노미터입니다. 1200나노미터는 엑스레이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칫솔에 1200나노미터의 파장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칫솔모가 칫솔에 깊이 박혀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일 검수 작업에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과일의 속이 썩었는지 아니면 정품인지를 검수할 때 1200나노미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1200나노미터는 피부와 안구에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적외선이 무엇이며 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IR 프로와 시중에 나와 있는 근적외선 차단 렌즈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근적외선 구간 중 한 부분만 최대로 차단해 주는 것이 아닌 평균적이면서 높은 차단율을 보이는지 확인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사 렌즈의 그래프는 특정 구간에서 높은 차단율을 보이지만 그 외의 파장대에서는 차단율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 프로는 영향력이 가장 큰 파장대인 1200나노미터 구간에서 높은 차단율을 보이며 전체적인 구간에서도 높으면서 안정적인 차단율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그래프의 평균 차단율을 비교해보면 타사는 41%, IR 프로는 55%로 IR 프로가 전체적인 파장대에서 무려 14%나 높게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구간에서만 높은 차단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차단율을 보이는 렌즈가 좋은 근적외선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차단율에 이은 또 하나의 장점은 열 차단입니다. 보신 것처럼 차량의 일반 썬팅과 열 차단 썬팅의 내부 온도 차이와 아파트 창문에 붙이는 단열 필름과 일반 필름의 내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근적외선 렌즈도 열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적외선 렌즈를 썼을 경우 일반 렌즈보다 체온에서는 1에서 2도가 떨어지고 표피상 온도는 7에서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IR 프로가 높은 평균 차단율과 열 차단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고퀄리티의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노마는 MR 소재와 우레탄, 아크릴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근적외선 렌즈에는 아크릴을 사용하는 반면 IR 프로에는 고급 소재인 M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드 원료입니다. 하드 용액은 고급 원료를 생산하는 이토사를 비롯하여 국내, 중국 등 많은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토라는 업체의 원료는 국내와 중국 업체들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내구성에서는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IR 프로의 이토사의 원료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근적외선 렌즈는 다소 저렴한 국산 또는 중국의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멀티 코팅입니다. 일반 근적외선 렌즈는 많이 쓰고 있는 혼합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IR 프로는 내열성을 강화한 SV 시리즈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멀티 코팅의 원료가 일반 혼합 재료이냐 SV 시리즈로 하느냐에 따라 열 충격과 고온을 버텨내는 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IR 프로는 품질과 성능을 강화한 근적외선 차단 렌즈입니다. 마지막으로 IR 프로 렌즈를 어떠한 고객에게 추천해 드려야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외 활동으로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고객이고, 두 번째, 디지털 기기에 많이 노출되는 고객, 세 번째, 집 또는 근로 현장에서 열에 많이 노출되는 고객, 네 번째, 라식이나 라섹 수술로 인하여 눈 보호 및 안질환 예방이 필요한 고객입니다. 이와 같이 어디서든 근적외선 노출이 많은 만큼 다양한 고객분들께 권장 판매하시면 안경원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근적외선 렌즈가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렌즈가 가지고 있는 내구성과 기본적인 스펙, 그리고 두 번째, 근적외선 영역대에서 평균 차단율이 얼마나 높게 나오는지를 꼭 체크하셔서 판매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통한 판매로 소비자의 마음과 만족도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판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적외선 차단 렌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